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포인트를 이제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글로벌 시장 이제 흐름이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외인들과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시장에는 종목을 어떤 종목을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수를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제 글로벌 시장은 G2와의 이제 전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미국과 중국,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때는 사실 금융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었고, 2007년도에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 세계 제조 공장이었죠. 그래서 거의 성장 자체를 13%가 급성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물가 상승률이 지금 5.4%입니다. 미국이.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사실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만큼 다시 또 투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자산 좀 부담이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제 팬데믹으로 그 지금 시장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연간 성장률이 6%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0.4%예요. 그러니까 작년 2020년부터 해서 1년 동안에 그냥 회복되는 단계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과유동성으로 이제 시장에 사실 유동성 장세가 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결론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제 물가 상승이에요. 5.4% 미국이.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7.9% 이제 연간 성장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 5.4%인데 지금 이자를 금리를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연준의 어떤 스탠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절을 하겠죠, 물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에 10년 전에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거의 좀 다른 모습들이지만 유동성의 어떤 그 공급과 그 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이제 작년 3월부터 해서 올 3월까지 유동성 장세 진행이 되고, 이 하반기, 그러니까 즉 1년 반이죠. 어떻게 보면 1년 반 동안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가, 유럽이라는 나라는 이제 독일이라든지 지금 3%예요. 아직까지. 예, 연간 성장률이. 그리고 영국은 6%입니다. 그리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1.6%에, 미국이 0.4%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1.9%의 연간 성장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좀 쉬어가는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자, 미국의 성장을 잠깐 보게 되면, 자, 작년에 이게 왼쪽이요. 자, 연간 성장이고, 이제 오른쪽이 분기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분기의 성장을 보게 되면, 이제 작년에 그러면 셧다운으로 이제 마이너스 31%에서, 그렇죠? 작년 연말에 이제 33% 연간 성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분기별로 보게 되면 이제 4%에 6%의 성장이 나왔습니다. 근데 연간으로 따지고 보면 이제 0.4%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급락 이후에, 그죠? 그 GDP가 이제 회복되는 단계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지금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 미국이, 자, 과거에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 때요. 이제 여기는 이제 MBS 체크 이제 모기지 서브프라임 터졌던 시점이었는데, 이게 마이너스 4%였습니다. 자, 이 당시를 보게 되면. 그리고 이번 2000년도에 이 팬데믹으로 이제 마이너스 9%의 이제 급성장 이후에 이제 회복되는 단계였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그 혁명 자체가 이제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2010년도에 보세요. 자, 우리가 QE 1, 2, 3를 진행한 이후에 이제 성장이 테이퍼링이 2014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 근데 그 전에 이제 성장이, 그쵸?
2%까지의 성장이 좀 진행이 됐던 구간에서 이제 지금 현 재무장관이었죠. 앨런 의장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물론 이때는 이제 벤 버냉킹 의장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2014년대 테이퍼링이 종료된 이후에 그 지점에서 지금 현재 재무장관인 앨런 그쪽 의장이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유동성이 공급이 됐던 거죠. 즉 QE 1, 2, 3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펜스 트위스트까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고 2014년도에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저는 과거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5.4%에서 6%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어떤 시장의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점이 약간의 어떤 조율 자체는 시기적으로 당연히 좀 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그 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은 좀 바뀌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즉 지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2020년 3월 이후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7월 이후에 이제 성장이 이제 회복이 되는 구간이고, 아니면 이게 정체가 진행이 될 것인지. 자,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이 다시 좀 하락이 좀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 쪽에서도 이전에 과거에 어떤 그 장치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약간 좀 큰 변화가 일어났고,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다음이라든지 우리 카카오 있죠.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굉장히 급성장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하반기는 어떤 산업들이 이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과연 2021년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도 3월달, 즉 1년 반 동안에 급격하게 이제 지수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유동성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 근데 과거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에 이제 유동성이 투입이 돼서 기간이라는 게 이제 8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게 정점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과열 국면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는 통화량, 이제 연준에서 8조 2천억 달러까지 지금 계속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라든지 자산 매입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글로벌 시장이 동시다발로 유동성이 공급이 됐다는 거죠. 근데 과거 2008년도와 그 2012년도에 이제 유럽과 재정기가 터질 때는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2008년도에 우리가 경기가 이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이제 유동성을 투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이제 보는 통화량 자체가 이 8천억 달러밖에 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려 8조 2천억 달러면 10배 이상이에요. 그럼 이 구간에서 당연히 그렇죠? 인플레 물가에 대한 이제 압력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지, 뭐 우리가 일단은 올 하반기 2021년도 하반기에 저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시그널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이거죠.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죠. 이제 물가 상승률이 2020년도, 2021년도인데 2020년도에 1.2%, 1.4% 견조했죠, 그죠? 견조했는데 이 지금 파월 의장도 굉장히 이제 물가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이 좀 있었었죠. 근데 그 당시 작년 구간에서는 이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물가 도입제를 이제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좀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물가가 안정이 되다 보니까 그 얘기는 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이제 물가가 지금 5.4%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떤 상황들이 좀 이어질 것이냐. 물론 뭐 지금 상황과 과거 2008년도 10년 전의 일은 좀 틀릴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시장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시점을 한번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물가 상승률인데요. 예. 자, 2020년도에 예, 자, 제로에서 지금 2% 넘어서 지금 5.4%가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이 시점을 보세요. 이제 금융위기, 2008년도 금융위기가 그 전을 보게 되면 이 시점을 보게 되면 5% 물가 상승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이 전 세계 이제 제조업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거의 10에서 13% 엄청난 성장률을 이뤄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서프라임이 터졌던 시점은 이제 미국에서 모기지 사태가 터졌던 거죠. 그죠? 네,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던 시점인데 자, 이 시점에 급락이 나오는데 자, 물가가 이제 마이너스 2%에서 그죠? 유동성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이제 2%까지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요. 물론 그 시점과 지금은 좀 틀리죠. 근데 우리가 양적 완화를 1차, 2차 중간 오프레이션 트위스트와 3차 양적 완화까지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오프레이션 트위스트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테이퍼링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금리가 올라왔고요. 근데 2012년도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지는 시점에서 미국 역시도 물가가 이제 4%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약간 이제 물가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금리를 올렸나요? 그렇지는 못했거든요.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했습니다. 예. 근데 물가가 또 다시 한번 2%까지 어느 정도 좀 잡히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은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경제 성장률이 3에서 4%까지 성장이 나왔던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여러 가지 이제 달러 인덱스라든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환율의 이제 가치가 이제 어느 정도 약세를 이어가느냐 이제 강세를 이어가느냐 외국인들 흐름들 자금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간의 어느 정도 이제 물가에 대한 압력은 좀 시장에 좀 부담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시점들이 좀 있었는지를 좀 체크를 잠깐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